심한 내용을 겪었던 국민의힘 선대위 문제가 윤석열 후보의 이틀간의 수고 끝에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며 총괄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핵심 측근인 권성동 의원에 이어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윤한홍 의원도 당직과 선대위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모든 게 이준석의 자진 사퇴를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이준석 본인은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면서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 예측해드렸던 대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배제됐습니다. 우선 김종인 위원장이 물러나게 됐다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간 뉘앙스가 사뭇 달랐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 내가 그만두기로 했다는 김종인 위원장의 오늘 아침 발언에 초점을 맞춰 김종인 자진 사퇴 의사 밝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자진 사퇴로 비춰졌을 뿐 실제로는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통보한 것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초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직을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선대본부장직을 그대로 김 위원장에게 맡기는 안과 이거 한 가지와 다른 인사를 선대위 본부장으로 등용하는 안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김 위원장을 배제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결심을 한 윤 후보는 어젯밤 늦게 사실상 김 위원장의 퇴진 요청 메시지가 담긴 선대위 재편 방안을 임태희 전 선대위 총괄상황본부장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김종인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통화해서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 내가 그만두기로 했다며 자진 사퇴 형태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는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후보 판단이 그런 것이면 어쩔 수 없다면서 나는 선거를 이기려고 선대위 전면 쇄신을 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주변에서 윤 후보에게 리더십 손상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문제, 후보가 거기에 휘둘리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문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윤 후보에게 직접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오전 연합뉴스 통화에서도 선대위 개편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하자는 것인데 쿠데타니 상황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라면서 내가 선대위에 억지로 끌려간 사람인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 김종인 투기의 뒤끝이라 볼 수 있는데요. 문재인도 박근혜 대통령도 김종인과 함께 해야지만 갈라설 땐 항상 상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왔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이날 발언 좀 따져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 개편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하자는 것인데 쿠데타니 상황이니 이딴 소리를 한다. 내가 선대위에 억지로 끌려간 사람인데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이른바 윤석열과 이준석의 울산 회동을 기점으로 이준석 복귀와 함께 김종인이 전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총괄선대위원장에 합류했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는 이준석과 김종인 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준석은 자신의 보호막이 되어줄 김종인 같은 자신의 우군이 필요했고, 김종인은 당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꿈인 내각제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다시피 총괄선대위원장이 되고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김종인은 틈만 나면 어필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력구조 개편이니 민주통합정부니 내각제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선대위에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다 라는 김종인의 말은 틀린 것이죠. 또 쿠데타니 상황이니 이런 소리를 한다면서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우선 김종인 상황설을 만든 건 정작 김종인 본인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연기만 하라, 며칠 전 김종인이 한 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 소리를 듣고 어떤 유권자가 김종인 상황, 윤석열 꼭두각시를 연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쿠데타라는 말을 문제 삼고 있는데 선대위의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고치거나 수정하는 부분도 아니었고 선대위를 아예 통째로 밭갈이하는 전면적 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후보간이 이준석과 상의했다고 하죠. 자, 그럼 이게 쿠데타가 아니고 뭡니까? 나는 정권을 받은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항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의 지휘보고체계라는 건 어느 조직이나 있는 법입니다. 자, 어쨌든 더 이상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꺼낼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이제 남은 한 사람은 이준석이죠. 자, 이준석 문제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초선 재선 중진 모임이 연달아 열립니다. 단연 이 자리에서 의제는 이준석의 거취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준석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이준석 사퇴 결의가 나올 것을 예상했는지 먼저 방어벽을 치고 나선 이준석은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의원들이 대표 사퇴와 관련해 총의를 모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에는 당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다면 존경하고 제가 결혼은 채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당무를 해야 하니 결혼을 채우는 것이라며 의총이라는 것은 그런 주제 자체가 싫으면 안 가시는 분이 태반이다. 그 안 가신 분들은 목적을 갖고 소집했으니까 그분들만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즉 의원들이 당대표 사퇴 쪽으로 총의를 모아도 또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도 다시 채워넣으면 되고 나는 절대 사퇴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인데요. 이준석이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누구나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은 당대표라는 끈이 떨어지면 자신은 어디에도 발을 붙일 수 없는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이준석의 활용 가치가 그 효력을 다했고요. 정치는 신의가 가장 중요한 법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미 이준석은 가까이에서는 안 될 매우 위험한 인물로 정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이준석의 손학규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하죠. 이처럼 이준석은 이미 고립무원 상태입니다. 선대위 전원 사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 백의종군 선언, 그리고 그동안 이준석이 딴지를 걸었던 윤핵관으로 지목된 권성동과 윤한홍 의원마저 사의 표명, 이런 판국에 이준석이 당대표라는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고 나오면 이준석은 자신이 말한 대로 제2의 손학규가 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언론은 태세 전환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대장동 이슈, 조동현 논란, 이재명 아들 논란, 이재명이 하루가 멀다고 말로 사고치는 부분들 거의 모든 악재를 이준석이 다 막아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니 최근 2, 3일부터는 안철수 이슈를 전면에 띄우며 보수 진영의 이관계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요 며칠 야권 통합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선다. 안철수의 약진, 보수민심 파고드는 안철수로 이동하는 보수민심, 이런 제목의 뉴스 제목들 심심치 않게 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민주당의 선거 전략, 보수민심 분열 작전입니다. 자, 이건 이미 예견된 것이기도 했죠. 오늘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변화된 모습이라기보단 아마 많은 유권자들이 원래의 윤석열로 돌아오라는 주문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의 윤석열이라는 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온갖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고 당찬 검찰총장 시절의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부터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